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들을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1919년도 12월 19일 날 기사 내용입니다. 매국노 을사오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국권을 침탈했던 그때가 이제 을사조약인데요. 사실은 뭐 강탈에 가깝죠. 그 당시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그 오적 중에 하나, 이완용을 비롯해서 5명의 오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근택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인데, 그래서 뭐 또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아서, 뭐, 나이 들어서 사망한 것도 아니고요. 나이도 젊어요. 뭐, 50 정도 넘는데, 사망했게요. 그래서 이런 걸 봐서 야, 천벌이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매국노도 오랫동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참 물음표는 붙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뭐 그런 기사 내용이다. 먼저 그 경과를 좀 보면요. 1919년도 들어와서 그 11월 달에 개성이나 서울, 용산 이렇게 퍼져나가기입니다. 그래서 원산, 군산, 뭐 이렇게 신의조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용산이나 이런 건 좀 줄어드는데 이제 서울은 점점 더 확산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매국노 이근택은 그러니까 지금의 그 수원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파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합니다. 서울 사람은 아니고 수원 사람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걸려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걸로 이제 어쨌든 전파된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또 그리고 매국노였으니까 이 당시에 일본 사람들 막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뭐 알 수는 없죠. 그 구체적인 상황들은 아주 추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 얼굴 사진이에요. 그 이근택 사진이고요. 여기 써있네. 이근택 자. 이렇게 하면은 이근택의 자식이란 뜻이 아니라 자느냐 이 사람이 그 자작이었습니다. 그 귀족의 공후백자남. 그러니까 공자, 공후, 후자, 공후, 백자, 공후백자, 자작, 공후백, 남작. 그렇게 해서 귀족을 5등급으로 나누거든요.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자작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고국에서 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근택의 자작 그 벼슬들이 했던 사람인데 영면이 이제 영혼이 잤다라는 얘기니까 사망했다는 얘기죠. 악성 감기에 걸려서 폐렴이 되고,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폐렴으로 진전이 된 거야. 그래서 사망했다라는 얘기죠. 17일 오후 10시에 장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영원히 떴다. 그러니까 사망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원 남창리 본주에서, 남창리가 본댁이 있었나, 자기 그 집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망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요거를 이제 인터넷 신문에 보면은 목록은 기사가 입력이 돼 있는데 이거를 장례로 입력했습니다. 아예 사망하자마자 무슨 그날로 장례식을 치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망했다는 얘기인데 이제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 안 보이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이런 게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근택 그러니까 자작이, 그러니까 이근택이라고 하는 자작 벼슬이 있는 사람이 영면했다. 생략해도 알아들으니까 자연스러운데, 이제 잘 모르면 이제 엉뚱한 번역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악성 감기에 걸려 폐렴이 되고 17일 오후 10시에 장서는 뭐냐면요. 사망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서거했다. 사람이 누가 서거했다, 사망했다 할 때 서거인데, 요거를 이제 장례로 입력되어 있거든, 현재. 그건 고쳐져야 될 것입니다.
아마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타로 보입니다. 수원 남창리 번역. 이 당시에 수원 남창리가 지금 따로 이제 수원 거기 남문 근처에 있는 동네인데 지금 이제 수원 시내죠, 사실은. 거길 말합니다. 자, 일단 이근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실 매국노 중에 한 명인데요. 뭐 보면 화려합니다. 뭐 앞에는 무지히 화려한데 다 빼고 이제 사망 당시를 근처로 한 최근 것만 본 겁니다. 1905년에 보면은 뭐 계속 뭐 벼슬 따요. 일단 6월, 뭐 9월 계속 뭐 군부 대신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6월에는 법무부 장관 했다가 9월에는 뭐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한 3달 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 어쨌든 이 사람은 뭐 그리고 참고적으로 뭐 이근택이라는 사람은요, 옛날에 이제 명성황후가 난을 펴도 충주로 이렇게 피신을 가거든요. 거기서 이근택이가 딱 그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발탁을 해요.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발탁을 해서 이제 정부 요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그때부터 승승장구 했다가 결국은 이제는 친일파의 앞잡이가 돼서 그 을사오적 중 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 벼슬자리가 군부 대신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제 을사오적 할 때 이제 1905년에 을사조약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군부 대신했기 때문에 마치 국방부 장관을 계속한 걸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 들어간 지 불과 한 몇 달만 6월에는 법무 대신했다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을사조약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일본 측에서는 얘가 이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죽일 놈이지만 일본 입장에서 이쁘니까 훈 1등 태극장을 승격합니다. 상을 줘요. 그리고 그해 겨울에 중추원 의장으로 전임, 중추원 의장이 돼요. 중추원은 뭐냐면 이제 귀족회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중추원이 어떻게 보면 국회는 아니지만 원로회의라고 할까 아니면은 핵심 회의라고 할까요? 귀족회의인데 거기에 의장으로 돼요. 그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중추원 고문도 역임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선 그 다음에 조선 귀족령에 의해서 이제 자작의 칭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선 중추원 고문으로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매국노답게 온갖 호사를 즐기고 온갖 돈을 다 받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천황이 이제 이 사람한테 하사금을 주거든요. 매년 주고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온갖 호의호식하고 했던 사람. 이 당시에 매국노들의 특징이죠. 어쨌든 이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게 매국노라고 했나, 을사오적 이런 얘기를 그래서 좀 나중에 붙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공립신문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906년 3월 12일자 보면 여기 나와요. 쭉 보면은 박계순, 이치용, 이근택 여기 나오죠. 을사오적. 그래서 이완용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5명 이름이 딱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벌써 을사오적으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예, 그 당시 언론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 신문에 딱 나옵니다. 예, 그래서 잊으면 안 돼. 여기다가 그러죠. 난망자, 잊으면 안 되는 사람 오적, 5명의 도적, 을사오적. 그래서 이름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일부러 발췌를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매국노였지만, 을사오적의 매국노였지만, 이 당시 신문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중추원에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중추원 의장도 했다 고문까지 하니까, 마지막이나 제일 높은 자리를 되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중추원 고문인 훈 1등 자작, 훈 1등은 1등 자작을 이제 훈장을 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자, 그리고 이근택인데 리근택 이렇게 썼네. 이근택 씨는 수원에 있는 남창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가하게 말년을 보내더니, 그러니까 이제 또 원로 같이 그냥 탱탱탱하고 노는 거야. 돈 받을 거 다 받고. 이러니 며칠 전부터 유행성 감모에 걸려 스펜더펜에 걸려서 치료 중이더니 치료를 하다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의 이제 남창리가 남창동으로 됐습니다. 그 이제 수원 남문 바로 옆이에요. 여기 팔달도 있고 여기 수원 여기 남문이 어디냐 여기 장안동이고 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수원 이렇게 성이 있으면 성 바로 밑에 남창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는 이제 수원역이고요. 수원역이고 바로 이게 바로 여기. 그러니까 수원 장암은 이제 바로 밑에 남창도. 병의 상태가 점점 악성으로 변한 중에 변하여서 본래 이 사람 폐가 좀 좋지 않았나 봐요.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폐가 좀 약했기 때문에 좋지 못했던 끝이라 폐렴으로 변해서 결국 폐렴을 삼아했다는 얘기죠. 가족의 간독학은 이제 간절하고 독실한 겁니다. 간독하게 열심히 가족들이 이제 그 식구들은 이제 같은 식구들끼리는 더 챙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람은 돈 많겠다, 뭐 귀족이겠다, 뭐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친일파의 앞제비지만 뭐 가족끼리는 철저히 잘 뭉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호도 그러한 열심히 한 간호도 아무런 효력도 없이 그만 17일 오후 10시인데 10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10시에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사망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거꾸로 갔네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작은, 그러니까 이제 매국노는 풍채가 중인을 압도하고, 이 사람이 이제 풍채는 있었나 봐요. 등치가 컸었나 봐요. 그러니까 풍채가 중인, 많은 사람, 압도는요, 남을 누르고 처음 내가 대장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누르고 내가 대장할 수 있는. 어쨌든 이 정도로 풍채가 되게 좋았다. 이런 얘기는. 중인을 압도하고, 권모술수가 만인에 비해서 초월하며 권모수가 뛰어났다. 참고적으로요, 일반적으로 권모술수하면 되게 나쁜 뜻으로 쓰는 수가 아닌데요. 사실 이럴 때는 그냥 권모술수하면 또 괜찮은 뜻으로 써요. 우리는 보통 권모술수하면 되게 나쁜 걸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치하고 통치하고 할 때 권모술수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예전 고문을 보면 이렇게 권모술수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권력을 탐하는 건 안 좋습니다만, 때로는 뭐 이게 좋은 뜻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권모술수가 뛰어나다, 초월하다. 또한, 성격이 지관망직하고, 지관에 이제는 팔뚝을 곧게 피는 겁니다. 곧게 피고 망지는 빤히 잘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뭐야! 딱 하고 이제 쳐다보고 관찰하고 뭐 이런 날. 그러고, 패기가 횡일하다. 패기가 넘친다라는 게. 패기가 넘쳐서 뭘 하려고 적극적이다. 근데 그 적극적인 게 나라를 구하는데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나라를 팔아먹는데 적극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신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패기가 횡일한 구한국 시대의 정무의 우수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제 대한제국 때나 명성황후 때부터 계속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되게 그런 사람들이 초기에는 열심히 했겠죠. 잘 당사자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일제 앞제비가 된 수가 많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면 이제 신사보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조선의 관료들의 귀족들이나 관료들, 통치 세력들을 평가를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큰 키에 빼어난 체격이고, 이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근택을 매군을 설명하는데, 키가 크고, 빼어난 체격이 아주 좋으며, 눈빛이 무서웠나 봐요. 눈빛이 형형하며, 비상한 지략이 있어서,
머리가 뛰어났나 봐요. 지략이 있어서. 그래서 권무수가 뛰어난 거하고 일치하죠. 한성 이제 서울이라는 얘기죠. 서울. 한성의 정계, 정치계 중에서 제1등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매국노가 되는 거죠. 을사오적이 되는데 어쨌든 되게 이제 평가는 되게 좋은 걸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 평가 이렇게 돼 있네요. 5조 을사조약에 5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사조약에 그 5개의 조항을 5조 5개의 조항을 약조 그 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조인한 후에 그 5도적에 을사오적의 한 사람도 지목을 받았다. 여기도 이제 이미 신문이지만 을사오적의 그 오적의 한 명으로 벌써 이렇게 표시가 됐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이근택 씨의 형제인 그 5명의 형제가 있었나 봐요. 그 중에 모두 다 조정에서 훌륭한 지위에 있었고, 왜냐면 한 명만 잘 됐겠습니까? 자기가 잘 되니까 형, 동생 다 끌어줘서 다 지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자화자찬한 얘기죠. 어쨌든 그 이근택 그 매국노가 형제가 5명인데 다 관직이 있었다. 그 중에서 그리고 참고로 을사조약이 5개 조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잠깐 짚고 넘어가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겉으로는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게 다 나라 팔아먹는 이야기가 곳곳 숨어있는 이야기가 숨어있고 1조 이제 번역문입니다. 일본국 정부는 자기네 외무성을 경우에서 한국의 외교를 감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권을 다 박탈하는 얘기죠. 일본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인을 보호한다 했는데 말이 보호한다지. 사실 지네가 지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말을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언뜻 보면 요거만 괜찮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외교권을 다 빼앗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고종 황제는 끝까지 이걸 비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게 무효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럼 뭐 제가 언급할 바는 아니고 이제 역사학자가 얘기할 분야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기도 합니다. 또 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이 타국에 맺은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며 참 교묘하거든요. 한국에 이어서 한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의 중개 없이는 다른 나라가 조약이나 약속을 절대 맺을 수 없다. 외교권을 박탈했으니까. 완전히 이제 한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했다고 하는 거는 조약은 실행한다고 하는데 지네 마음에 안 들면 다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또 바꿉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완전히 이제 그냥 샥. 그리고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 아래에 통감을 줘. 이제 조선부 통감을 두고, 통감은 외교를 관리하기 위해서 경성에 주재하며, 한국 황제와 친위대하란다는 뜻은 뭐야? 맨날 보고한 얘기지만 사실은 이제 핍박하는 얘기죠. 또한 일본은 한국의 개항장 등 이사관을 둘 수가 있다.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 한국에서 일본 영사가 지키는 직원을 완전히 이런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지네가 다 깼다냐. 그리고 일본 직원이 일본 관료 아래 모든 그 한국 관료가 다 예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이런 얘기 교묘하게 났습니다. 4조는 한국과 일본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나 약속은 본 협약에 접촉되지 않은 효율. 이게 교묘한 말이죠. 왜냐면은 지금 을사조약을 하고선 을사조약에 맞으면은 옛날에 했던 거 인정하고 을사조약에 어긋나면은 옛날 거 다 파기한다는 얘기예요. 한국에 유리한 거는 다 파기하고 그 일본에 유리한 건 이어나가겠다. 아주 교묘한 말이죠. 지금 보면 정말 교묘한 얘기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하는 그 효력은 계속된다. 저촉되면 다 바꾸겠다는 얘기죠. 교묘합니다. 그리고 이건 더 웃겨요. 일본국 정부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뭐 이게 괜히 이제 선심 쓰듯이
정말 웃기는 얘기죠. 이런 조약 내용을 사인했다고 하는 거는 이건 진짜 큰일 날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을사조약 내용. 여기에 이제 아까 이근태 매국노가 사인을 합니다. 이제 5명이 사인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다수결로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근태 매국노의 이제 일가 얘기입니다. 장형, 장현이 제일 큰 형이라는 얘기죠. 맏형은 이근호는 남작이고 또 아우 이근상은 또 남작으로 일가일문이 모두 다 융상하지만 다 벼슬자리 다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 동생이 다 벼슬자리 해먹고 돈 다 타먹고 뭐 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 매국노들이 다 이렇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누가 이렇게 나서면 자기 주변 형 동생 다 끌어주는 수가 많잖아요. 자기 뭐 서클 후배라든지 동문 후배라든지 뭐 나라를 생각하면 이렇게 못 하는데 이제 사리 사욕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패당 능력별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나와 친했으니까 내 동문 후배니까 쓰는 수가 많습니다. 뭐 같은 고향이니까 뭐 이게 이제 나라 망쳐먹는 일이죠. 자작은 이근택 이 사람은 풍파가 많은 일생을 55세로 맞춰 55세 사망합니다. 자, 그렇게 매국노짓하고 해서 결국 살은 게 55세거든요. 과연 그러고서 평생 욕 얻어먹는 거죠. 죽어서도 지금도 욕 얻어먹는 거가 을사오적으로. 과연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보면은 참 하기야 이렇게 죽을 줄 알았나요? 자기도 몰랐겠죠. 하기야.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여기도 썼으나 삼해 목표가 무엇일까? 매국노가 목표였을까? 부귀영화가 목표였을까? 아니면 55세에 죽는 게 목표였을까? 참 알 수 없죠. 그래서 참 일부러 이런 사진이 있어서 넣습니다. 그래서 멋있죠. 라스트 댄스 마지막 춤을 추는데 이게 진짜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을사오적은 지금도 역사 교과서에 나오고 지금도 오적하면은 그래서 지금도 매국노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욕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저도 이렇게 매국노란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됩니다. 자, 고차를 보겠습니다. 내용 간단합니다.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인 이근택이가 55세에 사망했다. 뭘로?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 근데 웃기게도 서울도 아니고 수원에서 거기까지 감염돼서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이 국방부 장관이었으니까 풍채도 크고 했겠지만 결국 사망했다. 뭐 법무부 장관도 했고 국방부 장관도 했습니다. 어쨌든 참 이때 죽을 줄 알았으면 이렇게 을사조약에 협약 안 했을지도 몰랐는데 알 수 없죠. 뭐 서바나 감기, 즉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다. 폐렴으로. 결국은 덧없다. 부귀영화가 덧없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지금도 욕을 얻어먹는 거다. 그래서 매국노의 말로가 참 지금도 이렇게 상소리를 듣는 입장이다. 역사의 죄인이 된다.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모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12월 19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